자, 이제 대망의 3단원 1, 2단원 이제 끝나버려. 이제 3단원 4단원 남았는데 3단원 뭐냐면 정보와 통신 단원이야. 정보와 통신 단원. 자, 정보와 통신 단원은 크게 어떻게 두 소단원으로 나뉘어. 이걸 소단원? 중단원으로 나뉜다. 중단원으로. 어떤 거로 나뉘냐면 소리와 빛이라는 단원과 또 어떤 단위냐면 정보 전달과 저장이라는 단원으로 나뉘어. 사실 뭐랄까 이제 뭔가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뭐 사실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하지만 이건 고전적인 것과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 그 고전적인 걸 활용해서 현대 생활을 설명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와 통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신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통신이 뭐야? 보고 듣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소리와 빛이야. 정보의 기본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할 때는 소리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빛 이런 걸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 조금 더 나아가서 정보 전달과 저장에 대해서 배워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소리와 빛 하면 먼저 뭐를 배워야 되는가? 파동에 대해서 배워야 돼. 파동. 그래서 파동을 다뤄보고 파동적 성질로 소리라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런 파동적 성질은 뭐 반사라던가 회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볼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중단원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소단원, 내가 쓰는 교과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소리와 초음파라는 단원이 나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다. 소리와 초음파. 소리와 빛 중단원 중에서도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거야. 초음파는 뭔지 알지? 막 돌고래들이 대화하거나 박쥐들이 대화할 때 쓰는 게 초음파잖아. 물론 그들 대화만을 위해 있는 게 초음파는 아니야. 이게 인간 기준에서 초음파인 거야. 사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 그 한계 영역을 벗어나면 초음파라고 해. 능력도 한계를 벗어났을 때 우리 초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 그러면 자 처음을 시작해보자. 소리와 초음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파동에 대해서야. 파동. 지난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아무튼 옛날에 한번 배워봤을 건데 잠깐 짧게 나가 도플러 요가 설명할 때 내가 했었는데 기억 안 나지? 예상했던 바야. 자, 파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왜냐면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혹시 파동이 영어로 뭔지 아니? 오늘 중학교 가서 수업하고 왔는데 반가워. 오 아는데? 중학생들도 맞추더라고. 오 할 건 아니야. 웨이브야. 이 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오케이? 그러면 파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파동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지. 그지? 그럼 동 나눠서 한번 알아보자. 파가 어떤 의미일까? 조용해졌어. 파는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의 의미야. 에너지의 의미다. 에너지. 니네가 드래곤볼을 안 봤다고 해서 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에너지파 이러면서 쏘는 게 있는데 못 봤지? 내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만화야. 요즘도 투니버스 보면 하던데 에너지파. 근데 그 에너지파라는 게 사실 중복적인 의미야. 파 자체가 에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내가 볼 때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는 일본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이걸 에너지라고 읽지 않고 에네르기라고 읽는다. 일본 사람들이 약간 영어에 조금 취약하긴 하잖아. 오케이? 영어로 우유가 뭐야? 밀크지? 밀크. 그걸 고민하고 있니? 밀크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읽는지 아니? 밀크 이렇게 읽어. 그냥 밀크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좀 태반이래. 아무튼 그렇다. 여기서 파는 에너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러면 동 하면 생각나는 건 또 뭐가 있니? 움직임. 움직인다.
움직일 동. 오늘 중학교 수업에서는 겨울동이 나왔어. 움직일 동.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즉 에너지가 움직인다. 무슨 뜻일까? 풀어서 쓰면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 전달의 방식이야. 에너지 전달의 한 방식이야. 하나의 방식. 에너지가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파동이라고 한다. 우리가 파동을 배우기 이전에는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에너지 전달을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이런 것들을 배웠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칠판에 에너지를 가하고 싶어. 칠판에 에너지를 가하고 싶을 때 나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가했냐면 직접 물체를 집어넣어. 물체가 직접 칠판과 접촉하면서 이 물체가 에너지를 칠판에게 공급을 했지. 이런 형식으로 뭔가 접촉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걸 주로 배웠을 거야. 맞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팔 한번 흔들어 봐. 이렇게 하면 니네는 바로 내 손을 잡고 흔들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뭔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에너지를 주려는 대상과 에너지를 받는 대상이 뭔가 접촉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걸 주로 배웠단 말이야. 파동은 약간 다른 방식이야. 자, 직접적으로 내 손을 접촉하지 않고 내 손을 한번 흔들어 봐. 어떻게 할래? 자,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있어. 줄을 잡게 한 다음에 자, A, B. 자, A가 B에게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해. 그럼 줄을 어떻게 하면 될까? 흔들면 되겠지. 줄을 흔들게 되면 자, 에너지를 주는 대상은 얘지만 얘가 바로 얘한테 접촉을 해서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 뭔가 줄이라는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진동을 전달해줘. 근데 그 진동이 전달되면서 B에게 영향을 끼쳐 안 끼쳐? 끼치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야. 이전에 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 얘가 직접 얘 손을 잡고 흔드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파동이다. 조금 더 사실 사전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면 파동의 정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진동이 어느 한 점에서의 진동이 전달되는 것. 진동의 전달이야.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한 진동이. A라는 사람이 줄을 흔들면 여기서 시작한 진동이 뭐를 타고? 줄을 타고 전달되어서 B한테 도달하지. 진동이 전달되지. 맞니?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얘가 잡고 있는 줄은 A가 꾸준히 잡고 있어. 맞아, 아니요? 이 줄이 B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영향을 끼쳐? A가 잡고 있는 이 줄이? 흔들면 이 줄이 갑자기 여기로 B 쪽으로 와가지고 B 손을 막 흔들고 그래? 그러면 아니란 말이야. A가 잡고 있는 줄은 여전히 A가 잡고 있고 B가 잡고 있는 줄은 여전히 B가 잡고 있어. 자, 흔들면 뭐 줄이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이동해? 진동이 이동하지. 여기서 흔들었는데 이쪽으로 진동이 이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거야. 이런 게 뭐? 파동이다. 파동.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오케이? 이런 파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만약에 여기에 리본을 하나 달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봐. 이 리본은 옆으로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안 움직여. 리본은 어떻게 움직일까?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거야.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실질적으로 이 줄 자체가 옆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어. 맞니? 그치만 무엇은 전달되었어? 이 줄을 통해서. 힘? 파동? 파동. 에너지는 전달되었지. 맞니? 요런 거야. 요런 방식.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이건 대답하면서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혹시 물웅덩이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봤니? 돌멩이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맞아요. 뭔가 이렇게 둥근 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관찰한 적이 있니?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본 적 있어? 네. 이것 역시 파동이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뭐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맞니? 물을 통해서 전달돼.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빠져 있어.
으악! 빠져있어. 빠져있는데 내가 구해줄게, 나오게 해줄게 하면서 여기에 돌을 자꾸 던져. 돌을 자꾸 던지면 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진동은 전달해 나가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물은 어떻게만 움직여?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지. 마치 줄에 묶여있는 리본과 똑같은 거야. 오케이? 진동이 전달되는 거야. 진동이. 실질적으로 진동을 전달해주는 여기 줄이라던가 물이라는 애는 움직여 안 움직여? 옆으로. 뭔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진동만 하는 거다. 진동만. 그러면 파동에 대한 설명이 대략적으로 나왔으니까 뭔가 용어를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 용어를 한번 나눠보자. 온도를 낮추라는 얘기야. 자, 보자. 용어 추가. 이 파동이라는 부분을 배우다 보면 사실 교과서에는 이만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파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 용어를 추가해 줄게. 파동이라는 걸 알아보면 파원이라는 용어가 나와. 파원. 자, 파는 뭐냐면 파동을 지칭하는 거야. 원은 뭘까? 근원. 근원. 원인을 얘기할 때. 원인.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파원은. 파원은 파동의 원인이지. 파동의 원인. 즉 다시 말해서 진동이 시작한 곳. 진동의 시작점을 말해. 다 지워버렸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줄을 잡고 있어. 줄을 잡고 있어. A가 줄을 흔든다. 그러면 파원은 어디야? A가 잡고 있는 요 지점이지. 맞아? 파동의 시작점. 즉 진동의 시작점. 이게 파원이야. B가 줄을 흔든다. B가 이쪽이 파원이겠지. 아까 물웅덩이에 돌멩이를 던졌어.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던진 이 지점이 뭐가 되겠어? 파원. 여기를 중심으로 뭐가 퍼져나가? 진동이 퍼져나가지. 맞니? 이게 파원이라는 거야. 파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매질이라는 게 나와. 매질. 매질은 뭐냐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네 글자야. 매질. 매질은 뭐냐면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 물질. 얘를 뭐라고 한다? 매질이라고 해. 이 매개 물질을 줄여서 매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매개 물질. 뭔가 매개체. 매개체가 어떤 느낌이야? 매개체. 뭔가 연결 지어주는 느낌이지. 얘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야. 뭐 이런 느낌이지. 7월 7석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견우와 직녀지.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누구니? 까치요. 까마귀. 오작교지. 걔네가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파동, 즉 에너지를 전달을 일어나게 해주는 그 매개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고 한다. 줄을 잡고 흔들어. 그러면 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 물질, 매질은 누구야? 줄이지. 자, 물에다가 돌을 던졌어. 그럼 매개 물질, 매질은 뭐야? 물이지. 그런 느낌이다. 오케이? 매질.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하면이라는 용어가 있다. 하면은 뭐냐면 그냥 위상이 같은 점을 이은 거야. 같은 점을 이으면 뭐가 돼? 선이 되고 또 뭐야? 면이 되지. 이런 위상이 같은 점을 이은 걸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고 해. 어떤 느낌이냐면 뭐 파도 같은 거 생각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파도가 치지. 맞아? 이렇게 파도가 치지. 위상이 같다는 건 이렇게 같은 높이의 같은 모양. 여기로 위상이 같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쭉 같은 이 점들을 쭉 모으면 이게 뭐? 파면이라는 거야. 면? 그럼 여기도 위상이 같으니까 파면이겠지? 여기도 파면이겠지? 맞아? 이 파동을 어디로 진행하는 걸로 보냐면 자, 진동이 이쪽으로 진행한다는 거야. 진동이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하면은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진다. 오케이? 하면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오케이? 진행 방향. 여기서 말하는 진행은 무엇의 진행 방향이라고? 진동이 전달되는 방향.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 실질적으로 여기 이 입자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옆으로 안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진동만 하는 거야. 오케이? 요런 면을 여기 수직하고 위상이 같은 이 선을 다 모으면 이걸 파면이라고 합니다. 요런 용어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 이런 거. 자, 내가 줄을 잡고 흔들어. 그러면 그건 뭐야? 파동이지, 맞니? 파동이지. 이런 줄을 잡고 흔드는 걸 생각해보자. 줄을 이렇게 잡고 흔들어서 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고 흔들어서 내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줄을 잡고 흔들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 진행하지? 여기 줄에서 시작한 진동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진행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잠시 후에는 얘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아갈 거야. 맞아?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만화 같은 거 잘못 보면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는데 혼자 막 줄이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지. 그게 파동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흔들어 주면 요 모양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파동이다. 요 모양으로. 알겠니?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흔들면 이런 모양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흔들고 위로 흔들었다가 밑으로 흔들면 요 모양이 앞으로 진행하는 동안 밑으로도 하나 줄 모양이 생겨 안 생겨?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게 앞으로 진행하는 동안 맞아? 내가 또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어. 그러면 요런 모양이 생겨 안 생겨? 이걸 계속 반복했다고 해봐. 그럼 이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지. 맞아 아니야? 파동이. 맞니? 자, 여기에서 용어가 있다. 여기를 뭐 기준점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지. 맞아? 이 높은 곳을 뭐라고 부르냐? 높은 곳을 각각의 용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를 지칭하고 싶은데 이름이 없으면 지칭하기가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름을 붙이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마루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 움푹 패인 곳, 여기 가장 밑부분, 여기 뭐라고 할까? 골이라고 한다. 골짜기 생각하면 돼. 골. 여기도 뭐? 마루. 오케이? 여기도 뭐? 골. 그리고 자, 줄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흔들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지, 맞니? 그러면 자, 이렇게 높은 지점 또는 낮은 지점까지 처음에 평형 상태로부터 높은 지점, 낮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진폭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위아래 흔들면 이 모양이 계속 똑같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똑같이 나오겠지. 일정하게 이렇게 흔들어만 주면 이 모양이 계속 진행할 거야. 맞아, 아니야? 맞니? 그러면 자, 여기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를 가장 최소 구간으로 한번 잘라봐봐. 이렇게 잘라서 컨트롤 X, 컨트롤 V 하면 이 모양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오지?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자,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를 했을 때 계속 같은 모양이 반복되게 하는 가장 짧은 구간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될까?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로 자르면 자, 컨트롤 X 하면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같은 모양 나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잘라낸 요 길이를 뭐라고 하느냐? 파장이라고 한다. 오케이? 즉 여기 줄을 흔드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로 들었다, 밑으로 내렸다, 다시 위로 들 때까지 요 거리, 요걸 뭐라고 한다고? 파장이라고 한다고. 파장. 그 다음 자, 주기라는 애가 있어. 주기.
주기는 뭐냐면 자 그냥 줄이 제일 쉬우니까 줄 가지고 파동을 설명하는 거일 뿐이야. 줄 말고도 파동은 많다. 우리가 지금 할 소리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야. 근데 눈에 안 보이지. 줄 같은 경우에 흔들면 흔드는 대로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로 설명할 뿐이다. 줄로. 그것만 알아두면 돼. 하지만 용어 사용은 똑같아. 자, 주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드는 즉 한 파장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진동하는데 한 번 진동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하나의 패턴을 하나의 파장을 만드는데 이 말이야. 한 번의 진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얘랑 역수관계 이런 게 뭐였어? 주기의 역수는 뭐다? 진동수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역수로 나누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가 나올 거야. 맞아 아니야?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가 나오겠지? 그거의 의미는 진동수를 의미한다. 진동수를 의미한다. 이게 대략적인 파동에 대한 용어 설명이야. 용어 설명. 그럼 보자. 아이고 덥어라. 자, 내가 위에서 들었다 내렸다 위에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 모양이 계속 진행해서 나가. 맞아 아니야? 내가 요거 하나 만드는 동안 얘는 진행하고 또 밑으로 만들면 또 진행하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모양으로 계속 진행하겠지. 맞니? 그럼 봐. 파동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가? 속도는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되니? 속도는 속력이라고 해줄게. 속력은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돼? 시간분의 거리지. 맞아? 자, 잘 봐. 내가 자 여기서 줄을 잡고 흔들어. 내가 위로 들었다가 내렸다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 처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이까지 진행해. 맞아 아니야? 맞니? 또 내렸던 부분이 이만큼 또 진행을 해. 이렇게 진행하지. 맞아? 진행하지. 맞니? 진행을 하지. 그러면 내가 이 한 패턴을 만드는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는 얼마니? 한 파장이지. 맞아? 주기라는 시간 동안 한 번 진동하는 걸리는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을 한다는 거야? 한 파장만큼 진행한다는 거지. 이건 이거지. 내가 들었다 놨다 하면 그게 그동안 이만큼 진행한다는 얘기니까 한 주기 동안 진행한 거리는 한 파장이다. 파장. 그래서 파장은 다르게 문자로 표현하면 람다라고 하거든. 이렇게 표현해줘. 파동의 속도는 주기분의 람다. 다르게 말하면 뭐? 주기분의 1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진동 수지. 그래서 람다 F라고도 쓸 수 있다. 이게 파동의 속도야. 파동의 속도. 이 정도를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파동의 속도다. 이게 대략적인 파동에 대한 내용이야.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 전달의 한 형태이고, 즉 다시 말해서 진동을 전달해 주는 거야. 이런 파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건 수면파라고 해서 이것도 파동이고, 줄을 잡고 흔드는 건 줄파라고 해서 줄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있을까? 이 단원에서 할 소리 역시 파동이다. 생각해봐. 내가 파동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물체가 직접 가가지고 무언가를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파동과는 조금 다른 거라고 했지. 파동은 뭐 멀리서도 다른 매질이라는 걸 통해서 진동을 전달하는 거라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자,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뭐야? 소리지. 소리인데. 자, 여기 목젖에 손을 대고 얘기를 해보면 진동이 느껴져. 즉 말의 시작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에 떨림이 우리 어디에 전달되는 거야? 고막에 전달되면 우리는 그걸 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이 목젖이 갑자기 내가 말을 하면 툭 튀어나와가지고 고막에서 막 회전하다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니지? 내가 말을 하는데 고막까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야. 파동이야. 파동이라고. 파동. 오케이? 이것도 파동이다. 그럼 소리의 경우에도 뭐 이런 모양은 아니야.
소리의 경우에도 이런 모양은 아니고 소리는 약간 좀 다른 모양이다.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소리도 파동이긴 한데 줄처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파동의 구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파동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뭔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겠지. 파동은 크게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두 가지로 분류된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이냐면 횡파라는 것과 종파라는 것으로 분류가 돼. 횡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줄파 같은 거야. 줄을 가지고 자꾸 흔드는 거. 자, 줄을 가지고 자꾸 흔들면 진행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었어? 이쪽 방향이었지. 진동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었어? 위아래였어. 이 방향은 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수직을 이루고 있지. 즉 진동 방향과 뭐 에너지의 전달 방향, 전달 방향이 무엇을 이루는 거? 수직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나쁜 의미 아니야. 수직을 이룬다는 의미야. 수직을 이룰 때 이런 걸 횡파라고 해. 우리가 흔히 보는 거. 물결파는 어떻게 될까? 물결파는 횡파겠지. 맞아? 이런 거. 여기에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물결파도 있고 뭐 줄파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빛도 파동이다. 빛도 물론 빛은 뭐 두 가지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건 파동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빛 또한 횡파야. 빛이 진행하는 방향과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은 서로 수직을 이루게 돼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횡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지진으로 치면 S파가 횡파야. 즉, 저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방향과 흔들거리는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애들.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이런 게 뭐냐면 횡파다. 그 다음 종파는 어떤 거냐면 종파는 어떤 걸까? 수직 말고 또 뭐 있어? 수평. 진동 방향과 전달 방향이 에너지의 전달 방향이 무엇을 이루냐면 평행을 이루는 애들. 자, 내가 줄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것만 생각해줬지? 맞아? 이거 말고 용수철 한번 생각해볼래? 용수철이 어떻게 있냐면 이런 게 있지. 용수철. 얘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 무슨 파야? 횡파겠지. 여기서 흔들흔들하는 진동이 어디로 전달돼? 이쪽 방향으로 전달되지? 근데 그렇게 말고 용수철을 이렇게도 흔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흔들면 여기가 갑자기 용수철이 한 군데로 모였다가 또 펴졌다가 모였다가 펴졌다가 이게 진행해 나가는 거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해? 자, 진동 방향도 이 방향이지. 진행하는 방향도 이 방향이지. 뭐라고 해? 평행을 이루지. 이런 걸 종파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소리가 종파야.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목젖이 떨리게 되지. 이 진동이 무엇을 타고? 공기를 타고. 공기가 뭐야 여기서? 매질이야. 매질을 타고 이 공기가 진동을 하게 돼. 이렇게 앞뒤로. 이 진동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고막까지 가서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소리가 있고 또 지진파로 치면 피파가 있어. 피파. 이런 것들을 종파라고 한다.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마루 골 얘기했던 건 사실 횡파와 관련된 것이고 용수철을 이렇게 앞뒤로 흔든다고 생각해봐. 종파 얘기하는 거야. 앞뒤로 흔들게 되면 어느 한쪽은 용수철이 어떻게 되니? 많이 몰려있게 되고 어느 한쪽은 많이 퍼져 있게 되지. 느슨해지는 곳이 있고 어느 한쪽은 이렇게 몰리는 곳이 있지. 맞아?
이게 마루와 골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거야. 이렇게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미라는 곳이라고 하고 밀. 또 이렇게 퍼져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소라고 한다. 다른 건 다 똑같아. 오케이? 밀, 소. 또 밀한 곳에서 밀한 곳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소한 곳에서 소한 곳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뭐 죽이라고 하고 이런 용어는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횡파, 중파 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걸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보자마자 소리가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종파인지 횡파인지 잘 모르지. 어쩔 수 없어. 외우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외우냐면 피종소리라고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피종소리. 피파는 종파고 소리도 종파다. 피종소리.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횡파라고 보면 돼. 오케이? 뭐로 외우라고? 피종소리. 소리랑 종파랑 피파는 하나다.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 빛도 횡파, S파도 횡파, 물결파도 횡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파동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파동을 구분 짓는 것도 알아봤어. 그러면 우리의 본 단어인 소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자. 파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소리에 대해서 잠시 해주는 거야. 또 파동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오고 또 소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거야. 알겠지? 사실 책에는 이 앞과정이 거의 다 빠져 있거든. 빠져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일 뿐이야. 근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중학교에 나오는 수준이다. 오케이? 중학교 2학년이 지금 배우는 단원에 그냥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자. 그럼 보자. 소리의 전달. 한번 볼게. 소리의 전달. 소리는 자 뭐라고 했지? 소리는 파동이라고 했지? 맞아? 소리는 파동이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돼? 매질. 매질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된다.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건 맞긴 해. 근데 반드시는 아니야. 매질이 필요 없는 애들도 있어. 어떤 애들일까? 빛이야. 빛의 경우에는 매질이 필요 없어. 그 근거로 예를 들어서 자, 소리는 공기를 보통 매질로 하지. 그렇지만 지금도 얘기할 거지만 공기 말고도 다른 것도 매질로 하는데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뭔가 별이 폭발한다거나 이런 소리 혹시 자다가 들어본 적 있니? 없는 이유가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야. 거의 희박해. 없기 때문이야.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 근데 저 우주에 있는 별빛은 우리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별빛이 들어온다는 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별빛이 진행해서 온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질을 보통 필요로 한다. 줄파 같은 경우에 줄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되겠니? 물결파 같은 경우에 물이 없으면 말이 되겠니? 안 되겠지? 대부분은 매질을 필요로 하지만 전자기파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 소리는 어쨌건 파동이고 매질을 필요로 하는 애야. 근데 얘네한테는 특징이 있는데 소리라는 게 사실 저 공기만을 매질로 사용하는 애는 아니다. 싱크로나이즈 아니? 수중 발레라고 해서 여기 코 막고 이렇게 막 춤추는 거 있지. 그 춤추는 걸 잘 보면 그 사람들 동작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게 심사에 들어가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동작을 똑같이 맞출까? 어떻게 똑같이 맞출까? 음악에 맞춰서 하겠지. 근데 물속에 있는데 음악을 어떻게 들을까라고 얘기한다면 그 수영장 안에 스피커가 있어. 그래서 그 스피커가 물속에서 울리는 거야. 그러면 그 물을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돼? 전달이 된다는 거야. 물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면 니네가 수영장 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돼. 근데 실제로는 어때? 들려요. 들리지? 들린다는 건 소리는 공기뿐 아니라 물 또한 매질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다. 또 물뿐만 아니야. 고체 또한 이용할 수 있어. 매질로서. 그 예로 혹시 반지의 제왕 영화 봤는가?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오크 군단이 저 멀리서 오는 거를 어떻게 듣냐면 그냥 가만히 서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 땅에다가 귀를 대고 듣는 씬이 있어. 그 경우에는 고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된다는 거야. 그럼 왜 가만히 서서 들어도 될 걸 땅에 굳이 귀를 대고 들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해줄 거야. 소리의 전달 속도는 고체가 제일 빨라. 소리의 전달 속도
지금 속도 얘기하는 거다. 속도. 소리의 전달 속도는, 즉 파동의 속도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빠른 게 어디냐면 액체야. 그 다음 빠른 게 어디? 기체야. 기체야. 소리가 지금 내가 말하면 바로 들리기 때문에 바로 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적어도 1km만 떨어져 있어도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건 한 3초 정도 뒤에 들려. 소리는 분명히 속도가 있는 애다. 그지?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애는 없지. 소리는 빛 근처도 못 가는 빠르기야. 어쨌건 간에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으로 속도가 정리가 돼. 오케이? 정리가 되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가 이제 얼마나 빽빽한 정도인가에 따라서 소리의 경우 말이야. 얼마나 빽빽한가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다르다. 얼마나 변형이 잘 되는가. 변형, 압축이 제일 잘 되는 게 고체야, 기체야? 압축이 제일 잘 되는 게 기체지. 이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야. 고체는 압축이 잘 안 되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빠르다는 얘기야. 빠르다. 빠르다는 얘기야. 이건 분명히 말하지만 소리에만 극한된 내용이야. 모든 곳에서 뭐 고체가 제일 빠르고 이런 게 아니고 소리에 대해서는 고체가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매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매질의 상태야. 맞아 아니야?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빠르기가 다르다고 한 거고 이제 매질이라는 걸 보면 어떤 거에 따라서도 다르냐면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 온도. 지금 얘기하는 건 기체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기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운 날씨랑 추운 날씨랑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 소리의 속도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는 기체에서 331.45 플러스 0.6T로 나타나는 미터 퍼 세컨드. 우리가 지금 평상시 기온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대략적으로 상온에서는 1초에 몇 미터씩 간다? 340미터씩 간다는 얘기야. 340m per second.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리의 속도다. 그게 상온에서를 말하는 거야. 뭐 러시아나 이런 추운 데 가면 좀 달라지겠지.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이 T는 뭐냐면 섭씨 온도다.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아니라 섭씨 온도를 말한다.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어. 즉 매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에서의 소리 전달과 차가운 공기에서의 소리 전달의 속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다르지? 다르다. 그럼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는 같은 매질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은 기체라고 해서 같은 매질로 볼까 안 볼까? 다른 매질로 본다. 매질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건 속도로 보는 거야. 속도가 빠르고 느리다는 차이가 있으면 서로 다른 매질로 본다. 알겠니? 엄청 작은 차이는 뭐 다른 매질로까지 안 보더라도 큰 차이가 난다면 서로 다른 매질로 본다는 거야. 이게 소리에 대한 내용이야. 오케이? 그 다음은 내용이 좀 기니까 다음 시간에 맞아요.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파동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할 거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혹시 속담 중에 그거 들어봤니?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걸 과학적인 견해로서 접근을 해줄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